안녕하십니까, 노선우입니다. 7월 12일 월요일 저녁입니다. 오늘은 정말 날씨가 너무 무더운 것 같고 주식시장도 뜨거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. 코스피 지수 0.89% 정도 상승을 하면서 3,246포인트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. 코스닥 지수도 0.55%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 시장은 주말 미국 시장 상승에 따라서 그런 영향으로 좀 양호하게 마감을 했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우려스러웠던 좀 정강후약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하루였습니다.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등했다. 제가 토요일 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그런 영향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보였고 또 이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동향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14% 정도 증가했다.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일단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한 것도 1,100명이 넘었어요. 그래서 일요일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코로나가 지금 뭐 어쨌든 만만치 않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지금 수도권은 이제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잖아요. 근데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이 27%까지 올라섰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주식시장은 지금 그래서 더 갈지 다시 한번 하락을 할지 정말 좀 기로에 서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반등을 했지만 과연 이 반등이 언제까지 갈지 여기서 다시 한번 대세 상승으로 3,500포인트까지 바로 갈지 아니면은 우리가 소위 짜장면 준다고 하죠. 오늘 시장이 좀 짜장면을 주는 그런 시장인지 그거는 좀 지나가 봐야지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한 주일 동안 투자 전략 설명을 드리면서 거의 아마 처음일 거예요. 일요일날 제가 종목을 얘기 안 한 건.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종목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식 비중은 다들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보유 종목들을 좀 관리를 잘하는 그런 한 주로 삼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장이 3,246포인트에서 한 3,3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좀 계단식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에 살펴볼 변수들도 상당히 많아요.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파월의장의 하원, 상원, 의회 증언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있고요. 또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도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과 함께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.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. 외국인들이 사긴 샀어요. 근데 372억 원 밖에 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뚜렷하게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. 이런 근거가 없다. 말씀드릴게요.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매만 거의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요. 믿을 게 없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 사실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. 2,200억 정도.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지금 한 4분 정도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불안해하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도 불안해하고 있다. 그런 부분들은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.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지만 또 최근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매매를 또 잘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종목들 보면 오늘 좀 이제 특징적인 게 경기 민감주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가 무려 장중에 4%대까지 강세를 기록했었는데 또 윗꼬리를 달더라고요. 그래서
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적인가?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고요. 현대제철 마찬가지예요. 현대제철도 지금 61선 54,000원 정도인데요. 공교롭게도 딱 54,000원에서 윗꼬리를 달았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. 그러니까 내일이 왜 시장이 더 가려면은 오늘 그래도 좀 가장 강했던 경기 민감주 그리고 실적도 좋은 포스코, 현대제철이 힘을 좀 더 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시장의 지표로서 이런 종목들 포스코가 충분히 뭐 35만원대 이상 올라가서 다시 한번 뭐 37만 5천원, 뭐 40만원 여기까지 시장을 이끌어줘야 된다. 그렇게 이제 시장이 강세를 보이려면 그래야 된다. 그래서 철강 업종에 대한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건설주 오늘 GS건설이 3%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건설주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. 그리고 정말 시장이 하락을 해요. 그래서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. 그래도 건설주는 파시면 안 됩니다.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GS건설, 현대건설 이런 건설주는요. 내년 대선까지는 파시면 안 돼요. 그냥 차라리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마다 더 사고 건설에 집중을 하는 게 낫지 건설주를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.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국내 주택 호황에 해외 시장 개선이 맞물리는 구간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좀 강점이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좋았었고 GS건설도 마찬가지예요. 해외에서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3%대 이렇게 강세를 기록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건설주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제가 금요일날 금호석유도 말씀드렸잖아요. 금요일날 어려운 시장인데 잘 버텼다. 금호석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2%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.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이 된 점이 상당히 좀 강점이고요. 그리고 금호석유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증권사 쪽 좀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는 건 자명한 거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금호석유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도 포인트가 명확해요. 최근에 이런 저점 라인. 최근에 저점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들고 가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금요일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었죠. 삼성전기.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. 오늘 갭 상승하고 나서 양봉. 그래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오늘도 유입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이 더 강한 것 같아요. 제가 금요일날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뭐 2%대씩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 죽어있는 종목 맨날 못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차트가 살아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수급이 좋은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. 이런 점들 좀 오늘 시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섬이라는 기업도 한번 볼까요? 한섬도 오늘 뭐 엄청났죠. 4%대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한섬 같은 경우는 5월달까지 정말 상당히 좋았었어요.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7월달 들어서는 좀 꺾였죠. 6월 말에 상당히 좀 좋았는데 7월달에 꺾였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다 보니까 오늘 또 4%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. 역시 이런 기업들도요. 2분기 실적 호전주입니다. 2분기 영업이익이 200억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무려 45%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3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. 그런 얘기들이 한섬도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의류 어쨌든 사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한섬 오늘의 4%대의 상승 추세의 뭐 전환인가 이런 부분들 지켜봐야죠. 역시 손절이 명확하잖아요. 금요일 저점 38,000원 정도 손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일단 좀 애매한 구간이고요. 그러니까 종목별로 손절가 짧게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은 가차없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. 이런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